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을 향해 상당히 이례적인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이랑 법조계가 아주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움직임들, 그 배경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 또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법 개정 시도, 그렇죠.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게 가져올 파장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과거에 민생 행보에 집중하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달라서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섰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 연설에서 보면 과거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이나 역사적 사건까지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라는 모제 사건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현재 상황을 어떤 과거의 정치적 탄압 사례, 여기에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데요. 네,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작 본인 관련된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지의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일 뿐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후보 개인 발언 차원을 넘어서 그 민주당 차원의 대응 수위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 재판기일 연기를 요구하고 이게 만약 안 받아들여지면 대법관 전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 이건 정말 초강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총공세죠. 지도부 전체가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 쿠데타, 사법 살인 같은 격한 표현을 쓰면서 특검까지 요구했고요. 네. 김윤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3차 내란 귀도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내란 기도요? 네, 천준호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법 쿠데타, 내란 세력의 대선 개입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른바 3단계 작전 시나리오까지 언급을 했죠. 이 후보 제거에서 시작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무죄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주장인데. 와, 정말 강경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사법부 판단을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정치 투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압박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을 통한 대응에도 나서는군요.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걸 처리하려고 시도한다고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빼자는 건데요. 행위라는 단어를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 빠지게 되면요, 단순히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나 의도까지 증명해야 하는 사법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랄까, 유죄 판결의 문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물론 민주당은 이걸 자의적 법 해석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이런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설사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해도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그걸 뒤집긴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재상고가 이뤄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사안이라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시각입니다. 들어볼수록 참 복잡한데요.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서는 배경에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판결에 대한 불복, 이걸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있죠. 네, 여러 정치 분석가들의 해석을 종합해보면요. 우선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혹시 모를, 정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자격 상실형 선고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로 막겠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그런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는데요. 당선 이후 시나리오까지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라는 범위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재판 중단 여부군요. 네. 그래서 만약 당선 후에 이 소추의 범위에 재판 중단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먼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는 예측이네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정치 평론가의 예측일 뿐입니다만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건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는 아주 강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대선 구도는 물론이고 헌법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런 강경 대응과 입법 시도가 단순한 판결 불복을 넘어서 훨씬 복잡한 어떤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결국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치적인 논리가 사법 시스템에 이렇게 깊숙이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과연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점을 한번 여러분께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